68세 김 씨는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데 말이죠. 의사가 물었습니다. 음료수 자주 드세요. 김 씨는 매일 마시던 탄산음료와 과일 주스를 끊었습니다. 석 달 후 지방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범인은 바로 액상과당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도 췌장암과 지방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내과에서 수많은 암 환자와 간 질환 환자들을 치료해 온 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것 중에 설탕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탕은 조심하시는데 액상과당은 모르고 드십니다.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지난 30년간 췌장암 환자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방간 환자는 5배나 증가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액상과당 소비량도 정확히 5배 늘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가 이 둘의 연관성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면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액상과당을 끊으신 분들은 건강을 되찾으셨고 계속 드신 분들은 병이 악화됐습니다. 72세 박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평생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셨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시고 일주일에 3번은 등산도 하셨습니다.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셨고요. 주변에서는 박 씨를 보고 건강의 표본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처럼 살아야 해, 이런 말을 자주 들으셨죠. 그런데 65세에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박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을 3곳이나 다니며 재검사를 받으셨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췌장암 2기였습니다. 박 씨는 진료실에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관리 정말 잘했는데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웠는데요. 운동도 열심히 했고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제가 박 씨의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30분 넘게 일상생활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러다 답을 찾았습니다. 박 씨는 매일 아침 과일 주스를 한 잔씩 드셨습니다. 시판 과일 주스였어요. 비타민이 많아서 건강에 좋다고 광고하잖아요. 그래서 20년 넘게 매일 마셨어요. 박 씨의 말씀이었습니다. 점심 후에는 커피에 시럽을 넣어 드셨습니다. 블랙 커피는 너무 써서요. 시럽 2번 펌핑해서 마셨어요. 오후 간식으로는 요구르트 음료를 즐겨 드셨고요. 장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한 병씩 마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피로 회복을 위해 이온 음료를 마셨습니다. 나이 들면 피곤하잖아요. 이온 음료 마시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서요. 박 씨는 이 모든 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특히 과일 주스는 과일이니까 비타민이 많아서 매일 드신 거였어요. 요구르트 음료도 유산균이 들어있다고 광고하니까 건강식품이라고 믿으셨죠. 이온 음료도 운동 후 마시면 좋다고 하니까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음료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액상과당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과일 주스 한 잔에 30g, 커피 시럽에 10g, 요구르트 음료에 20g, 이온 음료에 30g. 박 씨는 하루에 액상과당을 90g 이상 섭취하고 계셨어요. 일주일이면 630g, 한 달이면 2700g입니다. 1년이면 32,000g이 넘어요. 이게 20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20년이면 60만 g이 넘습니다. 600kg이에요. 박 씨의 췌장은 20년 동안 600kg의 액상과당을 처리해야 했던 겁니다. 췌장이 견딜 수 없었던 거죠. 매일 끊임없이 인슐린을 만들어내느라 지쳤습니다. 결국 췌장 세포 일부가 암세포로 변했습니다. 박 씨는 너무 후회하셨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절대 안 마셨을 텐데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마신 게 독이 될 줄은 진작 끊을 걸 몰랐어요. 그랬어요. 제발 이진 다른 변을 분들은 병이었습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박 씨는 수술을 진작 받으셨습니다. 끊을 걸 그랬어요. 다행히 이진 변을 초기여서 병이었습니다. 제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췌장 절반을 잘라내야 진작 끊을 했습니다. 걸 그랬어요. 수술 이진 후 변을 회복도 병이었습니다. 힘드셨고 지금도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진작 않으십니다. 끊을 걸 그랬어요. 액상 이진 변을 과당이 병이었습니다.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진작 과당이니까 끊을 걸 그랬어요. 과일에 이진 들어있는 변을 천연 병이었습니다. 성분이라고 착각하십니다. 전혀 아닙니다. 진작 액상 끊을 걸 과당은 그랬어요. 이진 옥수수 변을 전분을 병이었습니다.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만든 인공 감미료입니다. 진작 끊을 걸 그랬어요. 미국에서는 이진 고과당 변을 옥수수 병이었습니다. 시럽이라고 부릅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진작 설탕보다 끊을 걸 가격이 그랬어요. 싸기 이진 변을 때문입니다. 병이었습니다. 게다가 단맛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진작 끊을 걸 가공식품에 그랬어요. 들어갑니다. 이진 변을 병이었습니다. 옥수수 전분을 효소로 분해하면 포도당이 됩니다. 진작 끊을 걸 여기에 또 그랬어요. 다른 효소를 이진 변을 넣어서 병이었습니다. 포도당을 과당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만든 게 진작 끊을 액상과당입니다. 걸 그랬어요. 완전히 이진 변을 공장에서 병이었습니다. 만든 인공 물질이에요. 자연에는 없는 형태입니다. 진작 끊을 걸 그랬어요. 과일에 들어있는 이진 변을 천연 병이었습니다. 과당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천연 진작 끊을 과당은 걸 그랬어요. 어떻게 이진 다를까요? 변을 병이었습니다. 천연 과당은 과일의 섬유질, 비타민, 진작 끊을 걸 미네랄과 그랬어요. 함께 이진 있습니다. 변을 병이었습니다. 사과를 먹으면 과당만 먹는 게 아니에요. 진작 섬유질도 끊을 걸 먹고 그랬어요. 이진 변을 비타민 C도 병이었습니다. 먹고 항산화제도 먹습니다. 이 섬유질이 진작 끊을 걸 과당의 그랬어요. 흡수를 이진 천천히 변을 만듭니다.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췌장도 진작 여유 끊을 걸 있게 그랬어요. 대응할 수 이진 변을 있습니다.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액상과당은 다릅니다. 섬유질이 전혀 진작 없어요. 끊을 걸 그랬어요. 비타민도, 이진 변을 병이었습니다. 미네랄도 없습니다. 순수한 당분만 있습니다. 진작 끊을 걸 이게 그랬어요. 음료에 이진 녹아서 변을 우리 병이었습니다. 몸으로 들어옵니다. 마치 정맥주사처럼 혈관으로 쏟아져 진작 끊을 걸 들어가요. 그랬어요. 위장에서 이진 변을 흡수되는 병이었습니다. 시간이 불과 5분입니다. 사과는 30분 진작 끊을 걸리는데 걸 그랬어요. 액상과당 이진 변을 음료는 병이었습니다. 5분 만에 흡수돼요.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진작 끊을 걸 그럼 그랬어요. 왜 이진 변을 액상과당이 병이었습니다. 설탕보다 최악일까요? 세 가지 이유를 자세히 진작 끊을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첫 이진 변을 번째 이유, 병이었습니다.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이게 가장 진작 끊을 걸 무섭습니다. 그랬어요. 이진 변을 설탕은 병이었습니다. 포도당과 과당이 반반 섞인 겁니다. 포도당은 진작 끊을 우리 걸 몸 그랬어요. 전체에서 이진 변을 에너지로 병이었습니다. 쓰입니다. 뇌도 쓰고 근육도 쓰고 심장도 진작 끊을 씁니다. 걸 그랬어요. 온몸에 이진 변을 골고루 병이었습니다. 분산되는 거죠. 하지만 과당은 다릅니다. 진작 끊을 걸 과당은 그랬어요. 오직 이진 간에서만 변을 처리됩니다. 뇌는 과당을 못 씁니다. 근육도 못 써요. 진작 끊을 걸 그랬어요. 오직 이진 간만 변을 과당을 병이었습니다.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액상과당을 마시면 전부 진작 끊을 간으로 걸 갑니다. 그랬어요. 이진 변을 간은 이 병이었습니다. 많은 과당을 어떻게 할까요? 지방으로 바꿔서 진작 저장합니다. 끊을 걸 그랬어요. 다른 이진 방법이 변을 없어요. 병이었습니다. 과당을 저장할 수 없으니 지방으로 바꿔서 진작 끊을 걸 간세포에 그랬어요. 저장하는 이진 변을 겁니다. 병이었습니다. 70세 이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씨는 술을 진작 끊을 평생 걸 한 그랬어요. 방울도 안 이진 변을 드셨습니다. 병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술 한잔 하자고 해도 절대 안 드셨어요. 진작 끊을 걸 저는 그랬어요. 술이 체질에 이진 안 변을 맞아요. 병이었습니다. 한 모금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속이 진작 안 끊을 좋아요. 걸 그랬어요. 그래서 이진 변을 70년을 병이었습니다. 술 없이 사셨습니다. 술자리에 가도 음료수만 진작 끊을 드셨어요. 걸 그랬어요. 그런데 이진 변을 68세 병이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중증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진작 끊을 걸 그랬어요. 의사가 이진 말했습니다. 변을 병이었습니다. 간에 지방이 60% 이상 차 있습니다. 진작 끊을 간경화로 걸 진행될 그랬어요. 위험이 이진 변을 높습니다. 병이었습니다. 이 씨는 황당했습니다. 선생님, 진작 저는 끊을 술을 걸 평생 그랬어요. 한 이진 방울도 변을 안 병이었습니다. 마셨는데 어떻게 지방간이 생길 수 있나요? 진작 끊을 걸 지방간은 술 그랬어요. 많이 이진 마시는 변을 사람이 병이었습니다. 걸리는 거 아닌가요? 의사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진작 끊을 걸 설명했습니다. 그랬어요. 이진 변을 요즘 병이었습니다. 술을 안 마시는데도 지방간에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작 끊을 걸 식습관을 그랬어요. 점검해 이진 봐야 변을 합니다. 병이었습니다. 이 씨는 식습관을 체크해 봤습니다. 밥은 진작 적당히 끊을 걸 먹었고 그랬어요. 이진 고기도 변을 많이 안 병이었습니다. 먹었고 채소도 잘 챙겨 먹었습니다. 진작 특별히 끊을 걸 기름진 그랬어요. 음식을 이진 좋아하지도 변을 않았어요. 그런데 음료 섭취가 문제였습니다. 이 진작 씨는 끊을 걸 당뇨가 그랬어요. 있어서 이진- 이 밥을 모든 적게 맵에 적상과 당이 드셨습니다. 숨져 있습니다. 한 끼에 소화하고 밥을 믿던 한 것들이 공기만 우리를 속합니다.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금방 이 모든 배가 맵에 적상과 당이 고팠습니다. 숨져 있습니다. 출출할 소화하고 믿던 때마다 것들이 우리를 음료수를 속합니다. 드셨어요. 밥보다는 음료가 이 낫다고 모든 맵에 적상과 생각했어요. 당이 숨져 있습니다. 칼로리도 소화하고 적을 믿던 것 것들이 같고요. 우리를 속합니다. 제로 칼로리 음료가 아니라 일반 이 모든 맵에 적상과 탄산음료였습니다. 당이 숨져 있습니다. 하루에 소화하고 서너 믿던 캔을 것들이 드셨죠. 우리를 속합니다. 탄산음료 한 캔에는 이 액상과당이 모든 맵에 적상과 당이 40g 숨져 정도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소화하고 믿던 것들이 우리를 속합니다. 350ml 한 캔 기준입니다.
이 씨는 하루에 4캔을 드셨으니 저하다고 믿던 것들이 우리를 160g을 속합니다. 섭취하신 겁니다. 일주일이면 이분의 분의 적사가 당이 1120g, 숨겨 있습니다. 한 달이면 저하다고 믿던 것들이 우리를 속합니다. 4,800g입니다. 1년이면 이분의 분의 58,000g이 적사가 넘어요. 당이 숨겨 있습니다. 저하다고 믿던 것들이 58kg 우리를 입니다. 속합니다. 이게 1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분의 분의 적사가 당이 숨겨 10년이면 있습니다. 저하다고 믿던 것들이 우리를 580kg입니다. 속합니다. 반톤이 넘는 액상과당이 이분의 이 분의 씨의 적사가 간으로 당이 숨겨 들어간 있습니다. 겁니다. 저하다고 믿던 간은 이 것들이 우리를 엄청난 양의 속합니다. 과당을 처리하느라 바쁩니다. 이분의 분의 적사가 매일매일 당이 숨겨 과당을 있습니다. 지방으로 저하다고 바꿔서 믿던 것들이 우리를 간세포에 속합니다. 저장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그랬으니 이분의 분의 적사가 간이 당이 숨겨 지방으로 있습니다. 가득 찼던 저하다고 믿던 겁니다. 것들이 우리를 속합니다. 간세포의 60%가 지방으로 이분의 채워진 분의 적사가 당이 상태였어요. 숨겨 있습니다. 저하다고 정상적인 믿던 것들이 간세포는 우리를 속합니다. 40%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분의 간 분의 기능이 적사가 당이 떨어질 숨겨 있습니다. 수밖에 없었죠. 저하다고 믿던 것들이 우리를 이대로 가면 속합니다. 간경화가 오고 간경화는 이분의 간암으로 분의 적사가 이어집니다. 당이 숨겨 있습니다. 의사는 저하다고 이 믿던 씨에게 것들이 우리를 속합니다. 경고했습니다. 지금 당장 음료수를 끊지 이분의 않으면 분의 적사가 당이 5년 숨겨 안에 있습니다. 간경화가 올 저하다고 믿던 겁니다. 것들이 우리를 이 속합니다. 씨는 그날부터 모든 음료수를 이분의 분의 끊었습니다. 적사가 당이 숨겨 있습니다. 탄산음료, 저하다고 믿던 주스, 것들이 우리를 커피, 속합니다. 음료 전부. 처음에는 정말 이분의 분의 적사가 힘들었습니다. 당이 숨겨 있습니다. 출출할 저하다고 믿던 때마다 것들이 음료수가 우리를 속합니다. 생각났어요. 냉장고를 열 때마다 이분의 분의 손이 적사가 당이 자동으로 숨겨 있습니다. 음료수 쪽으로 저하다고 믿던 갔습니다. 것들이 우리를 속합니다. 편의점을 지날 때마다 들어가고 싶었어요. 이분의 분의 적사가 하지만 당이 숨겨 있습니다. 참았습니다. 저하다고 물을 믿던 자주 것들이 우리를 마셨어요. 속합니다. 처음엔 밍밍하고 맛이 이분의 없었습니다. 분의 적사가 당이 숨겨 이걸 있습니다. 어떻게 마시나 저하다고 믿던 것들이 싶었어요. 우리를 속합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니 적응됐습니다. 이분의 분의 적사가 당이 일주일 숨겨 후에는 있습니다. 물이 맛있게 저하다고 믿던 것들이 느껴졌어요. 우리를 속합니다. 한 달 후에는 오히려 음료수가 이분의 너무 분의 달게 적사가 당이 숨겨 느껴졌습니다. 있습니다. 한 저하다고 번은 믿던 것들이 호기심에 우리를 속합니다. 탄산음료를 한 모금 마셔봤는데 너무 이분의 달아서 분의 적사가 뱉었다고 당이 숨겨 합니다. 있습니다. 저하다고 3개월 믿던 후 것들이 혈액 우리를 검사를 속합니다.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이분의 있었어요. 분의 적사가 당이 숨겨 있습니다. 중성지방이 저하다고 300에서 믿던 것들이 150으로 우리를 속합니다. 떨어졌습니다. 간 수치인 ALT가 이분의 분의 100에서 적사가 당이 50으로 숨겨 있습니다. 줄었고요. 저하다고 믿던 6개월 것들이 후 우리를 복부 속합니다. 초음파를 찍었습니다. 지방간이 이분의 분의 중증에서 적사가 당이 숨겨 경증으로 있습니다. 호전됐습니다. 저하다고 믿던 것들이 우리를 1년 속합니다. 후에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분의 이 분의 씨는 적사가 당이 지금도 숨겨 있습니다. 물만 마십니다. 저하다고 믿던 것들이 우리를 이제는 속합니다. 음료수가 전혀 생각 안 나요. 이분의 분의 오히려 물이 적사가 당이 제일 숨겨 있습니다. 시원하고 좋아요. 저하다고 믿던 것들이 진작 우리를 끊을 걸 속합니다. 그랬어요. 이 씨의 말씀입니다. 이분의 분의 적사가 간은 당이 숨겨 재생 있습니다. 능력이 저하다고 있습니다. 믿던 것들이 우리를 지방간도 속합니다. 초기라면 충분히 회복됩니다. 이분의 분의 적사가 하지만 당이 계속 숨겨 있습니다. 방치하면 저하다고 간경화가 믿던 것들이 오고 우리를 속합니다. 그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분의 지방간은 분의 그냥 적사가 간에 당이 숨겨 지방이 있습니다. 쌓인 거라고 저하다고 믿던 가볍게 것들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안 속합니다. 됩니다. 지방간은 만성 이분의 염증을 분의 적사가 일으킵니다. 당이 숨겨 있습니다. 간세포가 저하다고 믿던 지방으로 것들이 차면 우리를 제 속합니다. 기능을 못합니다. 그러면 염증이 이분의 분의 생겨요. 적사가 당이 숨겨 이 있습니다. 염증이 저하다고 믿던 것들이 계속되면 우리를 속합니다. 간세포가 딱딱하게 굳습니다. 이분의 이게 분의 간 적사가 당이 숨겨 섬유화입니다. 있습니다. 저하다고 간 믿던 것들이 섬유화가 우리를 진행되면 속합니다. 간경화가 됩니다. 간경화가 이분의 오면 분의 어떻게 적사가 당이 숨겨 될까요? 있습니다. 저하다고 간 믿던 기능이 것들이 우리를 심각하게 속합니다. 떨어집니다. 해독 기능이 안 되니까 이분의 분의 적사가 온몸에 당이 숨겨 독소가 있습니다. 쌓여요. 저하다고 믿던 것들이 독수가 우리를 차고 속합니다. 황달이 오고 의식도 이분의 흐려집니다. 분의 적사가 당이 숨겨 게다가 있습니다. 간경화 저하다고 환자의 믿던 것들이 우리를 30%는 속합니다. 간암으로 진행됩니다. 간암은 이분의 분의 5년 적사가 생존율이 당이 숨겨 있습니다. 30%밖에 저하다고 안 믿던 되는 것들이 무서운 우리를 병입니다. 속합니다. 실제로 비알코올성 이분의 분의 지방간 적사가 환자가 당이 숨겨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고 저하다고 믿던 있습니다. 것들이 우리를 속합니다. 20년 전만 해도 드물었는데 지금은 이분의 분의 성인의 적사가 당이 숨겨 있습니다. 30%가 저하다고 믿던 지방간입니다. 것들이 우리를 직장인 속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거의 이분의 분의 절반이 적사가 당이 지방간 숨겨 소견이 있습니다. 나옵니다. 저하다고 믿던 것들이 그리고 우리를 이들 속합니다. 대부분이 액상과당을 많이 섭취합니다. 이분의 분의 적사가 커피, 당이 숨겨 음료, 있습니다. 저하다고 탄산음료, 믿던 것들이 우리를 에너지 속합니다. 음료를 달고 사는 직장인들이 이분의 분의 지방간에 적사가 걸리는 당이 숨겨 겁니다. 있습니다. 두 저하다고 믿던 번째 것들이 이유는 우리를 속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분의 이게 분의 적사가 당이 췌장암과 숨겨 있습니다. 직접 저하다고 믿던 연결됩니다. 것들이 우리를 속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이분의 분의 적사가 당이 췌장에서 숨겨 있습니다. 만들어지죠. 저하다고 믿던 우리가 것들이 밥을 우리를 먹으면 속합니다.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분의 췌장이 분의 적사가 당이 인슐린을 숨겨 있습니다. 분비해요. 저하다고 믿던 것들이 인슐린은 우리를 혈당을 속합니다. 세포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분의 그래서 분의 적사가 혈당이 당이 숨겨 내려가는 있습니다. 거예요. 저하다고 믿던 그런데 것들이 우리를 액상과당을 속합니다.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의 분의 인슐린이 적사가 당이 제대로 숨겨 있습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하다고 믿던 것들이 우리를 세포가 속합니다. 인슐린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이분의 이게 분의 인슐린 적사가 당이 숨겨 있습니다. 저항성입니다. 저하다고 믿던 것들이 인슐린이 우리를 세포 문을 속합니다. 두드려도 세포가 문을 안 열어주는 이분의 분의 겁니다. 적사가 당이 숨겨 나 있습니다. 배불러. 저하다고 믿던 더 것들이 이상 우리를 다안 속합니다. 받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분의 분의 될까요? 적사가 당이 숨겨 있습니다. 혈당은 계속 저하다고 믿던 높은 것들이 상태로 우리를 속합니다. 남아있습니다. 췌장은 당황합니다. 이분의 분의 왜 적사가 당이 혈당이 숨겨 안 있습니다. 떨어지지? 저하다고 믿던 것들이 인슐린을 우리를 더 많이 속합니다. 만들어야겠다.
췌장은 이 더 무릎에 많은 적상가당이 인슐린을 숨져 있습니다. 만들어냅니다. 저하다고 믿던 것들이 세포들이 우리를 말을 안 속합니다. 듣으니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이 무릎에 적상가당이 숨져 있습니다. 저하다고 믿던 것들이 처음에는 우리를 그래도 속합니다. 버팁니다. 더 많은 인슐린을 이 무릎에 만들어서 혈당을 적상가당이 숨져 조절해요. 있습니다. 저하다고 하지만 믿던 것들이 20년, 우리를 속합니다. 30년 과로하다 보면 췌장이 이 무릎에 지칩니다. 적상가당이 숨져 있습니다. 인슐린을 만드는 저하다고 믿던 것들이 베타세포가 우리를 지쳐서 속합니다. 죽기 시작합니다. 이 그러면 무릎에 당뇨병이 적상가당이 옵니다. 숨져 있습니다. 더 저하다고 심각한 믿던 건 것들이 우리를 췌장암의 속합니다. 위험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 지친 무릎에 췌장세포 중 숨져 있습니다. 일부가 저하다고 암세포로 믿던 변하는 것들이 거예요. 우리를 속합니다. 68세 최 씨의 경우를 이 보겠습니다. 무릎에 최 적상가당이 씨는 숨져 있습니다. 60세에 저하다고 당뇨 믿던 것들이 진단을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속합니다. 혈당이 200이 이 넘습니다. 무릎에 적상가당이 당뇨약을 숨져 드셔야 있습니다. 합니다. 저하다고 믿던 최 것들이 씨는 우리를 약을 속합니다. 먹으면서 관리하셨어요. 이 식사 무릎에 조절도 적상가당이 하시고 숨져 있습니다. 운동도 저하다고 하시고 믿던 것들이 우리를 약도 속합니다. 잘 챙겨 드셨습니다. 혈당은 이 어느 무릎에 정도 적상가당이 조절이 숨져 됐어요. 있습니다. 저하다고 그런데 믿던 것들이 우리를 67세에 속합니다. 정기 검진에서 췌장의 혹이 이 무릎에 발견됐습니다. 적상가당이 숨져 정밀 있습니다. 검사 저하다고 결과 믿던 것들이 우리를 속합니다. 다행히 2cm 이 크기의 무릎에 촉이 적상가당이 아니었어요. 숨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하다고 믿던 수술을 것들이 받아야 우리를 했습니다. 속합니다. 췌장 머리 부분을 절제하는 이 큰 무릎에 수술이었죠. 적상가당이 숨져 최 있습니다. 씨는 왜 저하다고 자신이 믿던 것들이 췌장암에 우리를 속합니다. 걸렸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가족력도 무릎에 없었거든요. 적상가당이 숨져 있습니다. 부모님도 저하다고 믿던 것들이 형제들도 다 우리를 속합니다. 건강한데 왜 저만 이런 병에 이 걸렸을까요? 무릎에 적상가당이 제가 숨져 최 씨의 있습니다. 생활 저하다고 습관을 믿던 것들이 자세히 우리를 물어봤습니다. 속합니다. 특히 당뇨 진단받기 이 전 무릎에 50대 때 적상가당이 어떻게 숨져 있습니다. 사셨는지요? 저하다고 믿던 최 것들이 씨의 우리를 식습관을 속합니다. 보니 액상과당 섭취가 이 엄청나게 무릎에 많았습니다. 적상가당이 숨져 특히 있습니다. 커피 저하다고 믿던 전문점의 것들이 달콤한 우리를 음료를 속합니다. 즐겨 드셨어요. 최 씨는 이 커피를 무릎에 좋아하셨는데 적상가당이 숨져 블랙 있습니다. 커피는 저하다고 믿던 것들이 싫어하셨습니다. 우리를 속합니다. 카페라떼에 바닐라 시럽을 추가하시고 이 무릎에 카라멜 적상가당이 숨져 마키아토도 있습니다. 자주 저하다고 믿던 드셨습니다. 것들이 우리를 속합니다. 여름에는 프라푸치노를 매일 드셨어요. 이 무릎에 더울 때 적상가당이 숨져 시원하고 있습니다. 달달한 저하다고 커피가 믿던 것들이 최고죠. 우리를 속합니다. 최 씨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런 무릎에 음료 하나에 적상가당이 숨져 있습니다. 액상과당이 50 저하다고 믿던 것들이 그램 우리를 이상 속합니다. 들어갑니다. 설탕과 액상과당을 섞어서 쓰거든요. 최 씨는 하루에 이런 음료를 두세 잔씩 드셨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 잔, 점심 후에 한 잔, 오후에 또 한 잔, 하루에 150g 정도의 액상과당을 섭취하신 겁니다. 일주일이면 1050g, 한 달이면 4500g입니다. 1년이면 54,000g이 넘어요. 이게 15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45세부터 60세까지요. 15년이면 810kg입니다. 최 씨의 췌장은 15년 동안 800kg이 넘는 액상과당을 처리해야 했던 겁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인슐린을 만들어내느라 지쳤어요. 췌장 세포들이 과로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0년은 그래도 버텼습니다.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서 혈당을 조절했어요. 하지만 10년이 지나자 한계가 왔습니다. 60세에 당뇨가 온 거죠. 그래도 췌장은 계속 일했습니다. 약의 도움을 받아서요. 하지만 췌장 세포 일부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습니다. 그중 일부가 암세포로 변한 겁니다. 췌장암은 발견이 어렵고 진행이 빠른 무서운 암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배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암 5년 생존율이 10%밖에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대부분 늦게 발견되거든요. 다행히 최 씨는 정기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초기여서 수술로 제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수술이 쉽지 않았습니다. 췌장은 위치가 깊숙한 곳에 있어서 수술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췌장 주변에 중요한 혈관들이 많아요. 수술 시간만 8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술 후 회복도 힘들었습니다. 췌장 일부를 절제했으니 소화 효소가 부족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소화 효소를 따로 먹어야 해요. 인슐린 분비도 줄어서 당뇨 관리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최 씨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달콤한 커피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블랙커피를 마실 걸 그랬어요. 세 번째 이유는 만성 염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액상과당은 몸 전체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간과 췌장의 염증이 심합니다. 만성 염증은 모든 질병의 뿌리입니다. 암도, 당뇨도, 심장병도, 치매도 모두 만성 염증에서 시작됩니다. 염증이 있으면 세포가 손상됩니다. 손상된 세포가 복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암이 됩니다. 왜 액상과당이 염증을 일으킬까요? 간에서 과당을 처리할 때 요산이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요산은 원래 소변으로 배출돼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생기면 배출이 안 돼요. 혈액에 쌓입니다. 요산이 많으면 통풍이 생깁니다. 통풍은 요산이 관절에 쌓여서 생기는 병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산은 전신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서 고혈압을 만듭니다. 신장에 염증을 일으켜서 신부전을 유발합니다. 췌장에 염증을 일으켜서 췌장염을 만들고 이게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간에도 염증을 일으켜서 지방간을 악화시킵니다. 75세 강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씨는 60세부터 통풍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통풍은 관절이 갑자기 붓고 아픈 병입니다. 주로 엄지발가락 관절에 생겨요. 통증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발가락을 톱으로 자르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통풍 발작이 왔을 때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새벽에 발가락이 너무 아파서 깼어요.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이불이 스치기만 해도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니 통풍이라고 했습니다. 요산이 관절에 쌓여서 생기는 병이라고요. 의사는 술과 고기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요산은 주로 퓨린이라는 물질에서 만들어지는데 퓨린은 술과 고기에 많거든요. 강 씨는 의사 말을 잘 따랐습니다. 술도 거의 안 드시고 고기도 많이 안 드셨어요. 하지만 통풍이 계속 재발했습니다. 1년에 서너 번씩 발작이 왔어요. 강 씨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고기도 안 먹는데 왜 자꾸 재발하지? 그러다 저를 만나서 음료 섭취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자세히 물어봤더니 문제가 나왔습니다. 강 씨는 갈증이 많이 나셔서 음료를 자주 드셨습니다. 특히 스포츠 음료를 좋아하셨어요. 강 씨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하셨습니다. 1시간 정도 빨리 걷기를 하셨어요. 땀을 많이 흘리셨죠. 땀 흘리고 나면 이온 음료가 좋다고 해서요. 물보다 이온 음료가 흡수도 빠르고 좋다고 광고하잖아요. 강 씨는 운동 후에 이온 음료 한 병을 마셨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도 목이 마르면 이온 음료를 마셨어요. 오후에도 저녁에도 마셨습니다. 하루에 서너 병씩 드신 거죠. 이온 음료 한 병이 500ml인데 여기에 액상과당이 30g 정도 들어갑니다. 강 씨는 하루에 120g의 액상과당을 섭취하신 겁니다. 이렇게 많은 액상과당이 간에서 처리되면서 요산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루에 생기는 요산이 배출되는 양보다 많았어요. 그러니 혈액에 요산이 쌓였습니다. 요산 수치가 9를 넘었어요. 정상은 7 이하인데 9면 위험 수준입니다. 이 요산이 관절에 쌓여서 통풍이 온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통풍만이 아니었어요. 강 씨는 73세에 췌장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명치가 아프고 구역질이 나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급성 췌장염이었습니다. 췌장에 염증이 생긴 거죠. 일주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으셨어요. 퇴원 후 추가 검사를 했습니다. 만성 췌장염 소견이 나왔습니다. 췌장에 만성 염증이 있다는 겁니다.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만성 췌장염은 췌장암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염증을 줄여야 합니다. 췌장 염증의 원인을 찾아봤는데 술도 아니고 담석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액상과당이 원인이었어요. 다행히 강 씨는 그때부터 액상과당 섭취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이온 음료는 물론이고 모든 음료수를 끊었어요. 이온 음료 대신 물을 마셨습니다. 운동 후에도 물만 마셨어요. 처음엔 밍밍해서 힘들었는데 익숙해지니 괜찮더라고요. 석 달 후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요산 수치가 9에서 7로 떨어졌습니다. 정상 범위로 돌아온 거예요. 6개월 후 췌장 염증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통풍 발작도 거의 없어졌어요. 1년에 서너 번 오던 발작이 1년에 한 번도 안 오게 됐습니다. 2년 후 췌장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만성 췌장염 소견이 많이 호전됐습니다. 췌장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강 씨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끊을 걸 그랬어요. 이렇게 간단한 건데 15년을 고생했네요. 제발 다른 분들은 저처럼 고생하지 마세요. 그럼 액상과당은 어디에 들어 있을까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것들 중에 절반 이상이 액상과당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산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환타, 스프라이트 같은 모든 탄산음료에 들어갑니다. 한 캔 350ml 기준으로 40g 정도입니다. 제로 칼로리가 아닌 이상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어린이 음료라고 파는 것에도 들어갑니다.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과일 주스도 조심해야 합니다. 100% 과일 주스라고 써 있어도 꼭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진짜 과일을 100% 짠 게 아니라 농축과즙에 물과 액상과당을 섞어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분표를 보면 액상과당이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많이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정말 100% 과일 주스는 가격이 비쌉니다. 1,000원짜리 주스는 절대 100%가 아니에요. 진짜 100% 착즙 주스는 5,000원 이상 합니다. 그것도 작은 용량이요. 싼 주스는 다 액상과당이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피 음료도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커피숍의 달콤한 음료들이요. 카라멜 마키아토, 바닐라 라떼, 화이트 모카, 프라푸치노 같은 거요. 이런 음료 한 잔에 액상과당이 50g 이상 들어갑니다. 설탕과 액상과당을 섞어서 쓰거든요. 그랜데 사이즈 하나면 60g도 넘습니다. 블랙커피의 시럽 한 번 펌핑하면 액상과당 10g입니다. 두 번 펌핑하면 20g이에요. 여기에 휘핑크림까지 얹으면 70g이 넘습니다. 아메리카노에 시럽 하나만 넣어도 액상과당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구르트 음료도 조심하세요. 건강에 좋다고 광고하지만 성분표를 보면 놀랍니다. 액상과당이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많이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한 병 150ml에 25g 정도 들어갑니다. 유산균은 조금 있고 액상과당은 잔뜩 있는 거죠. 건강 음료가 아니라 설탕 음료인 겁니다. 이온 음료, 스포츠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후 마시면 좋다고 광고하지만 사실은 액상과당 음료입니다. 한 병 500ml에 30g 정도 들어있어요. 땀 흘린 후 마시면 더 빨리 흡수됩니다. 그만큼 간에 부담이 큽니다. 운동 후에는 그냥 물이 최고입니다. 에너지 음료는 더 심각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액상과당과 카페인 덩어리입니다. 한 캔에 액상과당이 50g 이상 들어갑니다. 순간적으로 혈당을 확 올려서 각성 효과를 주는 거예요. 하지만 1시간 후에는 혈당이 떨어지면서 더 피곤해집니다. 빵과 과자에도 들어갑니다. 단맛을 내기 위해 액상과당을 넣어요. 특히 부드러운 식빵, 단팥빵, 크림빵, 케이크 같은 거요. 과자도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콜릿, 사탕, 캐러멜에도 들어갑니다. 성분표에 액상과당이나 무엇이라고 써 있으면 다 같은 겁니다. 소스와 드레싱도 조심해야 합니다. 케첩, 바비큐 소스, 데리야키 소스, 샐러드 드레싱에 액상과당이 들어갑니다. 단맛을 내고 점도를 높이기 위해서죠. 건강을 위해 샐러드를 먹는데 드레싱 때문에 액상과당을 한 스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김치에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판 김치 중에 단맛을 내기 위해 액상과당을 넣는 제품들이 있어요. 전통 방식으로 만든 김치는 괜찮지만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김치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성분표를 꼭 보세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도 들어갑니다. 맛을 내기 위해 넣는 거예요. 통조림 과일도 시럽에 액상과당이 가득합니다. 냉동식품, 즉석식품에도 대부분 들어갑니다. 편의점 도시락, 삼각김밥, 샌드위치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식품을 살 때 반드시 뒷면을 보세요. 성분표에 액상과당, 고과당, 무려, 옥수수 시럽이라고 써 있으면 피하세요. 성분 표시는 많이 들어간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에 이런 게 써 있다면 절대 사지 마세요. 둘째, 음료수를 완전히 끊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커피 음료, 이온 음료, 에너지 음료,
모두 끊으셔야 합니다. 그럼 뭘 마시나요? 물 마시세요. 물이 최고입니다. 처음엔 밍밍하게 느껴지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적응됩니다. 2주일 지나면 물이 맛있게 느껴져요. 목이 마를 때 물 대신 다른 걸 찾으시나요? 그건 중독 증상입니다. 액상과당은 중독성이 있어요.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합니다. 마약처럼요. 그래서 자꾸 찾게 됩니다. 뇌가 나 단 거 줘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일주일만 참으세요. 일주일 지나면 중독에서 벗어납니다. 뇌가 재설정되는 거죠. 셋째, 과일로 단맛을 해결하세요. 단 게 먹고 싶을 때 음료수 대신 과일을 드세요. 사과, 배, 귤, 딸기, 포도 같은 거요. 과일의 천연 과당은 섬유질과 함께 천천히 흡수됩니다. 게다가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제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과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하루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일도 과당이 들어 있으니까요. 넷째,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드세요. 가공식품에는 액상과당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만들면 액상과당을 쓸 일이 없어요. 빵도 집에서 구우시고, 김치도 담그시고, 드레싱도 직접 만드세요. 올리브유에 식초, 소금, 후추만 섞어도 훌륭한 드레싱이 됩니다. 레몬즙 짜서 넣으면 더 맛있어요. 다섯째, 천천히 줄여가세요. 갑자기 모두 끊으면 힘듭니다. 금단 증상이 올 수 있어요. 두통, 짜증, 피로감 같은 거요. 하루에 음료수 3캔 드셨다면 먼저 2캔으로 줄이세요. 일주일 후 1캔으로 줄이고요. 다시 일주일 후 반 캔으로 줄이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면 훨씬 쉽습니다. 한 달이면 완전히 끊을 수 있어요. 여섯째,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 끊기는 어렵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액상과당을 끊으세요. 집에 음료수를 아예 사지 마세요. 냉장고에 있으면 자꾸 손이 갑니다. 유혹을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물과 보리차만 준비하세요. 가족 모두가 건강해집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액상과당에 중독되면 평생 고생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액상과당이 설탕보다 최악인 3가지 이유. 첫째,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전환돼 지방간을 만들고 간경화와 간암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 췌장을 혹사시키고 당뇨와 췌장암 위험을 높입니다. 셋째, 전신의 만성염증을 일으켜 모든 질병의 뿌리가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모든 음료수를 끊으세요.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물을 마시세요. 과일로 단맛을 해결하세요. 집에서 음식을 만드세요. 가족과 함께 하세요. 일주일만 참으세요. 한 달 후부터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3개월 후 검사하면 수치가 좋아져 있을 거예요. 6개월 후 지방간이 호전됩니다. 1년 후 췌장이 회복됩니다. 지금 안 하면 10년 후 후회합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거나 간경화로 고생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액상과당을 끊으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